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8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피서의 계절 8월 한 달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선풍기, 두 번째 도너츠, 세 번째 유니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올해는 좀 다른 여름과 다르게 장마는 아니지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것보다도 습기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올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8월이다 보면 또 여행을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계획 잡기가 좀 힘들어서 그것도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게 한 달 동안 어떤 기적이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좋은 카드 기원하면서 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히든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카드로 히든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기적의 형태라고 해서 꺼낸 건데 이게 어떻게 기적의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숨겨진 동기부여라는 카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사랑으로 볼 때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지금 이 여성분이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댔잖아요. 이 손의 동작이 무엇인가를 가리고 나를 내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가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도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위치는 A인데 B라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뭐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나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곳에서 뭔가가 꾸며지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꾸며지고 있다라는 게 좀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기적의 형태라고 해서 꺼냈단 말이죠. 이게 왜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든 열려질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걸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우리 애몽이를 가져다 둬야 되는데 지금 깜빡했어요. 애몽아 미안해. 자, 계속 가봅시다. 숨겨진 동기부여라. 현재로서는 저게 무슨 기적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걸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요. Departed Loved Ones 카드가 나오는데요.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요.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이별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손잡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죠. 이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가능하고요. 혹은 진짜로 슬프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분도 가능해요.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 잘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얘를 열어봅시다.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What excuses am I making right now?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What excuses am I making right now?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변명을 만들고 있는 거야? 무슨 변명을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해야 될 게 있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있거나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걸 미루고 있고요. 그 미루고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돈가스 집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돈가스도 만들 줄 알고 소스도 다 배웠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가 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요 여러분 일단은 요렇게 딱 3장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미쳤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거나 이런 걸 좀 도전해 볼까? 라고 할 때 내가 실패할까? 내가 또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엇인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지금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있길 바래 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로 어떤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있었어요.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갔다. 라고 봤을 때 그 친구가 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하늘나라에 계신 그 어떤 분이 어떤 동물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줄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타로 처음 들어왔는데 얘는 뭐 하는 애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저는 카드를 조합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뤄지고 있거나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안 미뤄도 돼요. 이 세상에 미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 두려워서 미루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장이 나왔어요.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아케이드 카드와 코뿔소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 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킹 코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더 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6개의 동전 카드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3개의 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엠페러가 있네요. 여러분들이요, 최근에 어떤 이별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더라잉이 타워인데요.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 이 카드 때문이기도 한데 진짜로요.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이 그 뭔가를 책임지게 되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책임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극히 일부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세 개의 칼이 나왔죠. 아무튼 지금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별을 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냥 어떤 누군가와 이별. 그런데 단순히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카드를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노스탈지아 카드 나왔죠. 이게 향수고요. 과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게임기잖아요. 이 게임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기고 싶다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게임기 앞에 앉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논다. 즐거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의 대결 구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코뿔소인데요. 코뿔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돼요. 킹코인이 있는데요.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의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별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킹코인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은행장 카드예요. 즉 뭔가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것들, 그것들과 관련된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게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왕이잖아요, 이 킹코인이. 그런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풀 카드가 나왔습니다. 풀은 말 그대로 타로의 0번 카드죠. 시작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의 코인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게요, 카드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내가 3개를 주고 내가 3개를 받다 라고 해서 공정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상업적인 어떤 거래적인 느낌으로도 보여지긴 하지만, 사람의 관계로 볼 때도, 사랑에서의 관계에서 볼 때 이 6개의 동전은 정말 중요한 카드예요. 내가 주는 것만큼 다시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예요. 뭐 사랑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줬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살짝. 지금 모든 것은 얘 때문입니다. 얘. 어떤 누군가와의 이별,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 느낌적으로는 유산상속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유산상속이란 걸 만약에 받게 된다면, 만약에 그 하늘나라 가신 분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빚이 있었거나 채무가 있었을 때 유산을 상속받으면 따라오고, 그 유산을 포기하면 채무가 안 따라오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무엇인가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들어요.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아픈 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기저됐던 건 뭐냐면요, 타워예요. 어떤 것이 종결이 됐고요, 아주 큰 충격이 있었어요. 혹은 정갈자리다 또 가능해요. 근데 정갈자리와는 상관이 없죠. 지금 이것은 8월에 리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타워의 밑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엠페러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 엠페러가요, 아버지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아버지라기보다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뭐 아닌 가족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 가족들이 자라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워가 생겨서 이런 말 안 좋아. 타워가 생겨서 뭔가를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킹 코인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일은 벌어졌고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책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책임.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떤 대결 구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 느낌적으로는 대결 구도인지 아니면은 즐거웠던 그 시절을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것인지 뭔지 몰라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핑계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진짜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You are dreams need a practical plan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인 토러스 카드예요. 당신의 꿈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Mature woman, 성숙한 여성. 두 번째, 나쁜 건강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이렇게 안 좋은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타로 리더 분들께서는 그걸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셨겠군요.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걸 그냥 진짜로 나쁜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타워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들이 알려주는 게 지금 뭐냐면 그 책임지게 된 어떤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이 잘못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책임이 아니라 뭔가 부양을 해야 되거나 혹은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카드가 계속 저에게 알려주는 건 그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황소자리라는 별자리가요. 키워드가 고집이에요. 근데 여기 또 고집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는 여러분의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 괜찮은데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계획들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엑셀 키고 거기다가 하나씩 기록하면서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도 따져볼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성숙한 여성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 카드가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요. 이 카드를 뒤집어 봤어요. 근데 또 메인 피메일이 있어요. 이게 주인공 여자죠. 그리고 이거는 성숙한 여성인데 이 두 개 카드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보살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배드 헬스가 있어요. 나쁜 건강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저니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아파질 때 그것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니는 여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행일 수도 있는데 길게 떠나는 어떤 여정으로 볼 때는 이 상황 자체가 길게 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이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각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여행을 가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계획한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상황에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카드를요 아주 힘든 환경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아프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물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또 어른스럽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른스럽게 대처하지만 나는 거기서 뭔가 나의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꿈을, 즉 이 여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밑에 메인 피메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기 히든 모티베이션스가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오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길게 떠나는 여정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뭔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대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뭔가가 오는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걸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만드는 분은 누구냐면요, 이분이신 거죠. 일단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여러분 곁을 떠났던 어떤 애완동물이 있었는데, 이쁜 강아지, 고양이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준다는 거죠. 아주 힘들었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이 모습에 무엇인가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집인가 봐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의 고집인 것 같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소요 여러분에게 불합리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14장의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8월의 기적은 뭐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떠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게 진짜 여행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떠난다 해서 그게 시작되는 게 8월이 아니고,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 느낌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는 그런 느낌이 더 크기는 해요. 정말 케일럽스럽게 무책임하게 리딩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부양을 떠안았는데 그걸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키우던 이쁜 고양이가 행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까지 했던 리딩 중에 제일 미친 리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가 봅시다. 한 장씩 엮게요. 너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우주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래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우주한테 말을 해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라는 거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꿍 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 답변 카드도 하나 열어봅시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우리 모두의 삶은 각자의 선택, 그런 것에 다 달려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좀 그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어른스럽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쯤은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결론적으로는 어른스러우니까 내가 이 위치를 지켜야 돼 라는 게 핑계라는 거죠. 자, 예를 열어봅시다. 7번째 하우스입니다. 일단은 파트너스인데요, 솔직히 7번째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집이에요. 제가 네이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번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그러면 쭈르륵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대편 집이라고 보여지는 그 집이 7번 집이거든요.
7번 집이 여러분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 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7번째 집 안에 어떤 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뭐 삶의 파트너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이게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7번째 집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라이벌인 분도 7번째 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적대적인 사람도 7번째 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일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떤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든 간에 그런 게 오고 있다도 가능하겠죠. 혹은 지금 이 리딩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느낌적으로는 이 전이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올 최종적인 기적인 것 같은데 이 기적을 하는 것 자체,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맞는 최고의 사람과 만나게 돼서 그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여정을 떠나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7번째 집은 천칭이 되고요. 여러분이 황소자리다. 그러면 정갈자리가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가장 궁합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처녀자리와 뭐 물고기자리,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황소자리, 뭐 정갈자리 뭐 이렇게 보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이 대립으로 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벰버가 나옵니다. 11월이 나오고요. 지금 일단은 8월이기 때문에 8월의 리딩에서는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11월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우주의 에너지 공장 같은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표면화되는 게 이때가 아닐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일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다가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나오면서 스타트 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될 기적은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을 갖게 된다. 가능하겠죠. 일단 이 카드는요, 사이클 카드예요. 사이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클 하나, 길었던 사이클 하나가 종결되고 새로운 사이클로 가는 그 기점에 놓여져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뭔가 변화한대요. 이 사이클은 솔직히 우리가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사이클이 또 바뀌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사이클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여러분이요,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불을 갖고 싶은가 봐요. 뭔가 열정, 추진력 뭐 이런 것을 갖고 싶은가 봐요. 솔직히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침체기에 있었거나 혹은 뭐 어떤 상황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파이어라는 에너지가요, 불이라는 게 가장 강한 느낌을 주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추진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게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승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생각,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아주 긴 문장인데요, 내가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 나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제대로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쉼없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파이어예요. 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나 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내가 나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충분히 쉬고 있냐라는 말 플러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 나의 삶을 보여줄 때, 그리고 하고 있는 무엇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뭔가 변화되는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걸 재충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파이어를 갖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에너지를 조금 더 열어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호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고 싶다, 이 말인가? 자, 기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타로까지 같이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셔플한데 툭 떨어졌거든요. 뭔지 보고 갈게요. 엠페러가 떨어지네요. 솔직히 엠페러가 파이어입니다. 거의 파이어의 대표적인 카드가 엠페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싶고 힘을 찾고 싶다는 말이에요. 힘. 한 장씩 가볼게요. 에이스 스워드부터 나옵니다. 그렇군요. 에이스 스워드, 그 다음에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이거 뭐 일단 참고적으로 이 스트렝스가 사자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자를 그려놨는데 뭐 사자 자리인 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진짜 이 8월이 사자 자리의 달이거든요. 처녀랑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상에. 여기에 에이스 원즈까지 나옵니다. 에이스, 스트렝스 이런 조합도 오랜만에 보네요. 자, 그렇죠.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리딩에 나와야 될 건 얘입니다. 언더라인 볼게요. 6개의 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10장의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 것 같습니다. 고달프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몸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뭐 무거운 걸 드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굳이 아니더라도 앉아서 하는 일을 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몸이 굳게 되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카드는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쉴 수도 없나 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팀장,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만 힘들면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상황 중에서 좀 큰 부분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캐묻고 싶어 하고, 아무튼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다소 좀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호수가요, 이렇게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한 카드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휴식을 하고 싶은 게 뭐 호숫가 같은 데 가서 휴식하고 싶다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 자체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그게 어떤 선 밖으로 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힘듦에 뭔가 MSG를 첨가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거기다 계속 태클을 건다?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에이스 스워드 나오고 에이스 원즈가 나왔죠. 이 두 개 다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시작은 조금 달라요. 에이스 컵도 있고 에이스 동전도 있잖아요. 에이스 원즈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을 의미해요. 그런데 에이스 스워드는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아, 그래, 내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도너츠 장난감을 좋아하더라. 근데 그냥 도너츠 장난감을 만들면 다른 회사랑 똑같잖아.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했는데 봤더니 이렇게 귀를 달면 좀 이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아, 그러면은 내가 귀를 다는 도너츠를 개발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바로 얘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혹은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잘라낸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용기래요. 자, 그냥 단순하게 볼 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볼 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뭔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언더라인이 중요합니다. 언더라인이 6개의 컵인데요. 6개의 컵은 저는 웬만하면 사랑의 카드로 씁니다. 과거의 어떤 사람의 출연이에요. 그 사람과 다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좋았지 라고 하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과거의 어떤 것이 돌아오다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번 지팡이란 말이죠. 9번 지팡이는 일단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10개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10개라는 것, 그것은 이제 엔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이클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는 이걸 현재 에너지로 꺼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작이 지금 된 겁니다. 뭔가 바뀌고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지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뭔가가 바뀌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언더라인이라면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여러분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무엇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그게 뭔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Your commitment is being tested 카드가 나옵니다. First Quarter Moon 카드예요. 너의 헌신은 지금 테스트 되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리딩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성공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의 리딩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데 하나씩 뚫고 나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8월 기적 뭔지 봅시다. 일단은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가볼게요. 오, 메시지부터 나옵니다.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열어보니까 당신은 복권이 당첨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말 드라마 남주로 캐스팅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행운적인 무엇인가인데, 그게 여러분들을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든다 라고 볼 땐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좀 많은 부분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도 좀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이 아니죠, 한계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돌파를 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서 정말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다라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놔버립니다. 제가 워낙 끈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저는 못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도 원하는 건 파이어예요. 그 말인즉슨 나에게 조금 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 오게 될 것은 퍼스트 쿼럴 문의 에너지가 오고 있대요. 당신의 헌신은 지금 테스트 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자, 4분의 1달이에요. 그럼 만월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4분의 3을 더 할 동안에 정말 힘들어서 내가 중간에 포기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포기하고 말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4분의 3을 더 갔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힘들지만 내가 불을 얻어서 파이어를 얻어서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난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던가 계속 가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이클은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느낌적으로 여러분 앞에 에이스 원즈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누군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어떤 건지는 몰라요. 실질적인 어떤 서류화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에 봉착되어 있어요. 지금 이 레이크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뭔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와서 무엇인가가 풀린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기 직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이 도너츠를 고르신 분도 3,000분은 넘을 거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힘든 것에서 무엇인가 전환시켜줄 어떤 뉴스 같은 게 오게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다시 행운적인 부분으로 바꾸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걸 사랑의 리딩으로 볼 수 있나? 사랑의 리딩으로 봐지진 않은데요. 솔직히 이게 언더라인이 얘라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사람이라면 사랑을 한단 말인가? 근데 지금 밑에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엮어볼게요. 어쨌든 저는 이게 사랑의 리딩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6개 컵이 나왔으니까 사랑으로 볼 땐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정리 다 끝났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이분이 뭔가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밑에가 선택을 못하겠다 카드가 나왔어요. 선택을 못하겠다가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드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 지팡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번 지팡이 모든 카드에는요 손에 지구를 들고 있어요. 지구가 의미하는 게 전 세계로 떨쳐나간다예요. 그러니까 확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상당히 성공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6개 컵으로 볼 때는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가정으로 볼 때는 그 과거에서 여러분에게 있어 뭔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는 손절한 겁니다. 손절된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깨름직하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전에 뭐 전 상대편이었거나 그래서 난 네 도움 받고 싶지 않다든 뭐든 간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무엇인가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수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각각의 카드로 읽어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떤 서류를 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로또에 당첨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출연,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오는 어떤 것이 뭐 소식적인 부분이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이클을 바꿔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8월에 있게 될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좀 올려볼게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이 서든 웰스가요, 행운이잖아요. 뭔가 좋은 게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맞아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고려하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재고려하래요. 아까 그 선택의 카드가 있었잖아요. 뭔가 깨름직한 것도 있나 보네요. 그죠? 일단 결정을 내리는 건 좋은데 뭔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뭘까요, 과연? 자, 5번째 집인데요. 상당히 재밌고 즐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놀이공원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집이 양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자리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의 5번째 집에 위치하는 게 사자자리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자리다 라고 볼 때는 이제 정갈자리가 여러분들 5번째 집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은 좀 창의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생각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기발한 생각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막 카드들이 춤을 추는데 얘는 뒤집어졌고요. 제가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이모셔널 힐링이 나오는데요. 감정적인 어떤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진 않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좀 많나 봐요.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쉬라고도 했잖아요. 자, 그 상황에 뒤집어진 카드는 봄입니다. 봄. 지금 이 리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봄이래요. 그러니까 올해 봄은 아니고 내년 봄쯤에 뭔가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 카드 하나 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카드 전체를 한 줄 요약하면, 힘들었던 여러분들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게 이 리딩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선택해야 되나 봐요. 신중하게. 서머타임이 나오는데요. 뭐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왔죠. 여름입니다. 뭐 8월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인 8월, 그리고 뭐 9월 초쯤까지 7월 말과 뭐 6월 말쯤에도 걸려 있었던 어떤 일인 걸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런데 일단은 봄, 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년 여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 내리고 그것이 결실을 보는 게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3번째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8월 한 달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되게 걸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리딩을 해서 아직 목이 안 풀렸어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오, Taking Step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Taking Steps.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카드입니다. 자, 저는 이 카드를 기적의 형태는 뭐냐 라고 해서 꺼낸 건데요. 이게 인텐션 카테고리거든요. 인텐션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살이 빠지게 되고,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의 뭐 자존감이든 뭐든 그런 게 상승되고 뭐든 간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인텐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taking step, 즉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걸 만들어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웨딩드레스 같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일단 사람은 없는데 앞에 이게 성이 있어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한 단계 올라가는 라이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도 되지만 느낌적으로는 결혼식 같죠. 그럼 주변에 들러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주 넓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나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려고 하나? 만약에 이걸요, 진짜 1분 리딩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부분이나 망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다가가 볼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입 명품 차를 원하신다 라고 해요. 일단 뭐 여러분들 차가 이제 약 한 22만 킬로 정도 탔고,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정비소로 갔더니, 이제 좀 큰 맘 먹고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그 차를 몰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져 있는, 실질적으로 얘랑도 좀 비슷한 에너지죠. 어쨌든 테이킹 스텝,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도 내가 운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가라는 말인데, 상당히 진취적인 건데, 일단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해서 꺼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자동차를 얻고 싶다라는 거죠. 좋은 차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리딩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느낌적으로 뭔가 정체되어 있는 삶에 있다가 여러분의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뭐 돈가스집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자, 아주 좀 중요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 삶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즉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뭐야? 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살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스트레스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지, 즐거움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은 뭐냐라는 건데요. 거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더 찾아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다는 그 행위에 더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내가 해먹었던 김치볶음밥, 내가 오늘 걸었던 공원 앞 10분 정도의 산책, 아무튼 어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열심히 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찾고 있었던 길도 보이게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동차도 그렇고 테이킹 스텝도 그렇고 이 문장도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도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어. 회사 가야지 뭐. 갔어요. 그런데 막 아무튼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뭐 나만 스트레스 받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라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계속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안 찾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일단 차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차를 사고 싶은데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진 않다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두꺼비 카드가 나와요. 두꺼비. 여러분들이 집에 두꺼비를 키운다. 가능하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우림이 나와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삶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자, 카드를 좀 더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충분히. 자, 킹 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에이스 코인이 있네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 가능하겠고요. 자, 나이트 원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킹이 있는데,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퀸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딱히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느껴지는 것을 그냥 이야기로 풀어드리자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하나가 왔거든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뭐 승진을 한다 이런 느낌의 기회가 아니고요. 그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지는 않나 봐요. 예를 들어 선배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너 그렇게 회사 힘들면 너 이거 맡아서 해볼래? 내가 이걸 너에게 넘길게. 그리고 나는 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뭐 농사를 짓든 뭐 다른 걸 하든 돈가스 집을 하든 내가 좀 그러고 싶은데 너 생각 있으면 내가 너한테 싸게 넘겨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그걸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또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치앙마이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은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어떤 복잡한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치앙마이 게스트하우스를 할까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카드를 좀 한 장씩 읽어드릴게요. 위에 것은 말씀드렸고, 일단 두꺼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을. 그냥 여러 가지 보편적인 걱정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도 그렇고 다소 많은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적인 카드죠. 지금 이 열대우림 카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좀 불안해진다라고 볼 때 그 회사 사장님과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볼 때 이 회사 이거 문제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다가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더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과는 무관하게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상태를 지키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확실했다면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면 그냥 뭐 다 때려치우고 그거라도 하다가 뭐 망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마음을 먹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을 불안함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킹이 있고요, 여기 나이트가 있어요. 얘는 칼이고 얘는 지팡인데, 일단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지금 두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카리스마 있고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냥 에너지적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분과 이분 사이에 에이스 코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준 기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게스트하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제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방향 전환이 돼서 가는 에너지가 지금 생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한 게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퀸 동전이잖아요. 황소자리, 염소자리, 천을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리딩을 선택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퀸 코인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의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도전하는 여왕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여왕은 퀸 원즈죠. 이분은 있는 것 자체를 잘 유지시키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꼬여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걱정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재밌게 놀자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한 것에서 나는 구질구질해지고 싶진 않아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삶에서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것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하지만 구질구질도 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어떤 것이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까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Conclusions are within reach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 이클립스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도착 지점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게 될까요? 성숙한 여성,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한 여성이죠, 여러분. 그죠? 퀸 코인이. 여러분이 성숙했다. 여러분은 어른이다. 가능하죠. 자.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메시지. 그리고 패스웨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카드 리딩을 했잖아요. 밑에 10장의 카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우리의 기적의 형태는 한 걸음 나아가다잖아요. 어떤 길로 이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건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곳에 있으려고 했다라는 말도 돼요.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리딩은 여러분이 안정적인 것과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이 두 개 중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내가 어디론가 가겠다는 건데 그게 또 나왔어요.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이 곧 도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퀸 동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비파괴 검사사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똑똑 두드리는 것은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파괴 검사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강도가 얼마이고 이 교각의 강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언제쯤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차가 이렇게 계속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고 그분을 고용해서 정확하게 진짜로 금간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너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도전은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확실한 것이 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성숙한 여성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으로 볼 땐 이것은 어머니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좀 나이가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땐 나이가 있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주게 되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하게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결론을 짓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카드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건데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 앞에 많은 다양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말은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치앙마이 게스트하우스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타국 땅에 나가서 뭔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게 정말 힘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앙마이를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게 나비잖아요. 거기서도 다양한 어떤 기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진흙길이라서 가다가 어려움을 부딪히고 다시 여러분들이 바꾸고 다시 또 거기서 바뀌어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끝에 이렇게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이클의 변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인가 확답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까라는 소식이래.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건 그냥 참고인데요. 지금 이게 8월의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월식이요. 9월 17일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딩이 끝나고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은 물고기 자리에서 부분 월식이 생기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풀문이기 때문에 부분 월식은 아니죠. 아무튼 뭐 9월 중순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볼게요.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는 부분에서 확신이라는 게 생길 때 하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수천 번의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운전석에 여러분이 앉고 시동을 켜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그쵸? 여기 여러분들의 길 나왔잖아요. 이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진흙길이에요. 비 오면은 찐득찐득해져요. 나비도 5마리 있어요. 그래서 5번의 변화를 겪을 만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Get more information이 나옵니다.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보를 더 취합해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망설이지도 말되 다만 조금 더 정보를 더 알아야 될 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챙길 것은 챙겨라 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9월에 나에게 다가올 기적을 만약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선택해서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 뭔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인데요. 일단 수성의 역행이고요. 수성의 역행, 잠시만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수성이 역행을 8월에 하네요. 2024년 8월 5일 날에 수성이 처녀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8월 5일쯤에 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이 메시지가 오는 건데 이제 8월 초쯤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무엇인가 과거의 것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와 관련된 이 부분도 과거의 어떤 분으로부터의 메시지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전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얻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 8월 5일 레트로그레이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하는 부분은 이제 9월 17일 월식이 있을 때 그때쯤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Patience Please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주에 요청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것들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해. 그리고 어떤 것들이 먼저 열리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먼저 열리고 나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일단은 기댕겨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카드가 나오나요? 시간은 아직 여전히 모른다 입니다. 뭐 시간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왜 이 카드가 나왔지? 내가 참을 수 없어. 저 한 장 더 열게요. 제가 이게 약간 흐름이 보였던 리딩이기 때문에 뭔가 때가 맞을 때, 이때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올 때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은 열릴 거니까 그걸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풍선 보냈다고 그 안내가 떠가지고 카메라 꺼져버렸어요. 아무튼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여러분.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사는 게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는 무엇인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8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